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 특히 병원 간병비 같은 예기치 않은 지출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중증 환자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간병비 부담이 이제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7년에는 이 변화가 더욱 현실화될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요양과 간병의 미래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만 모든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병원 밖 돌봄을 강화하며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핵심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은 2,500억 원이 늘어난 총 29조 3,16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이 요양원 대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생활을 유지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식사배달, 집수리 등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전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처치를 제공합니다.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고 낙상 위험이 있는 집안 환경은 안전하게 개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를 줄이고 가족이 직접 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가족이 직접 나서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돌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간병비 부담을 30% 이상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일이라면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6년부터 사적연금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것은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사적연금의 경우 종신 수령 계약을 맺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연령에 따라 5%에서 3%까지 세율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종신 계약 하나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3%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받는 연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발생하며 여기에 3% 세율이 적용되어 3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을 다른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이처럼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는 것은 곧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받은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구간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20년을 초과하여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세금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2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납부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단지 일시불로 받는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될 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를 넘어 중장년층 본인의 노후 자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간병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준비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정부 지원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재정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나 생활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는 정부 지원책들이 더욱 확대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신다면 부모님은 물론 본인의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높아지며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노후소득원입니다. 이 기준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기존 수급자들의 생활에 더 큰 보탬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혹시 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상으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즉
즉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 유예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에게는 재산세와 더불어 큰 부담이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0세 어르신의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걷기 운동이나 건강검진 참여 등 건강 증진 활동을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에는 15개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 2026년에는 50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구와 대전 등 일부 광역시는 이미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무임승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2027년을 현명하게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2027년을 위한 준비를 구체화해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정보 탐색과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막연한 미래 걱정을 줄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 주변에서 어떻게 시행될지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 또는 각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문의하여 리스트업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 불편으로 방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어떤 의료기관과 연계되는지, 주 몇 회 이용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미리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두면 시행 초기에 혼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간병 부담을 30% 이상 줄일 현실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신 수령 시 3% 세율 적용, 20년 초과 수령 시 퇴직금 세금 50% 감면은 결코 작은 혜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사적연금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혹시 종신형 전환이 가능한지 또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몇 년 동안 나누어 받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본인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고령사회 정책국장이 새로 부임한 것은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확대 등은 모두 이런 변화의 일환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숙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처럼 자발적인 건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강관리와 더불어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이동권 지원 정책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률적인 10만원 지급 대신 어르신 전용 콜택시나 집 앞까지 오는 버스 등 실질적인 이동수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며 운전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큰 도움이 이처럼 2027년은 노인복지와 중장년층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7년을 맞이하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증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3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종부세 공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과 같은 숨겨진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바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본인의 연금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